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그럼 사회복지사는 정치적인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시나요? 그 질문을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사회복지사이기 이전에 이 직업인으로서 이기 이전에 뭐세요? 시민이죠. 네. 모든 시민은 정치적 의사결정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사회복지사도 네. 그러니까 원하는 세상이 있고 원하는 사회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동을 해서 예. 그거를 실제적인 정책이나 제도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면 약간 너무 양극단으로 치우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뭐 이쪽은 이쪽이고 예. 저쪽은 저쪽이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무상급식 예. 이런 문제도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라는 예.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도 보편적 복지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적 복지도 존재를 하는데 이런 무상복지를 하면 무조건 뭐 이쪽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된다 예. 그러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건전한 정치 의식을 어떻게 키워 나갈 수 있을지 조언을 듣고 싶어요.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네. 쟤네들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내 생각을 계속 다듬어 가면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15%잖아요. 중간에 있는 70%가 각자의 자기 생각이 있으면요. 그렇게까지 양극단의 정치가 극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정치적 견해를 갖는 걸 지금까지 두려워했고 그래서 자기 생각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15%들에 휘둘렸다. 남이 휘두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제대로 못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못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나의 정치적 의식이나 사회복지의 관점도 내가 세워야 되는 것이지 정답을 누가 주지 않고요. 정치적인 것 중에서 어느 게 정답일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어느 사회복지가 정답일까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정답을 맞추는 교육만 배우셨어요. 지금까지. 문제를 만드는 교육을 배우셨어요? 아니면은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것만 배우셨어요?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것만 배우는데 대학마저도 그래버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정답을 달라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그게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매뉴얼을 달래요. 네. 매뉴얼이 없으면 일을 못하겠대요. 그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생각이 없어요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매뉴얼을 달래요. 매뉴얼 없으면 일을 못하겠대요. 그러면 나는 생각이 없으면서 전문가고 싶대요. 이 말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사회복지는 정답이 없죠. 네. 그럼 사회복지 정의는 누가 세워야 돼요? 네. 내가 세워야죠. 내가. 근데 사회복지 정의를 쓰시오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떤 걸 썼어요? 그냥 학자들 예, 외워서 그걸 외워서 썼죠. 네. 그 외워서 썼는데 그건 그 학자가 세운 정의죠. 네. 그런데 그거에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세요? 부분적으로. 예. 동의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지만 시험 볼 때는 뭘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동의하게 교수님이 동의하면 정의를 써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회복지 공부할 때에도 내 사회복지 개념을 세우는 공부를 한 거예요? 아니면은 교수님이 원하는 개념을 공부한 거예요? 교수님. 원하는 공부를 해준 거죠. 내 인생 산 거예요? 남의 인생 살아주신 거예요? 남의 인생 살아줬죠.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의는 언제 다 잊어버리냐면요. 시험 보고 나면 끝나요. 그래서 4학년 학생한테도 사회복지 정의를 내려보라고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직면해서 너의 정의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고 또 그렇게 물어보면은 왜 그렇게 얘기해? 열정 있지. 비유로 그냥 얘기해. 나비의 날갯짓이지. 뭐 이렇게 비유로 얘기해요. 대학이라는 곳이 최소한 지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비유로 얘기하는 건 나중에 실천할 때 기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건 꼭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최소한 일반화할 수는 없어도 나는 그렇게 정의한다. 조작적으로. 논문에 보면 다 조작적 정의가 있어요. 내가 조작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걸 전제 깔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 정의를 전 세계가 합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국가는 이렇게 하고 어느 국가는 이렇게 하고 어느 실천은 또 이렇게 하고 어느 실천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인 것은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이렇다라는 게 있어야 최소한 토론이라도 되죠. 네. 예. 그래서 독서 모임도 잘못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외국 사람들은 독서 모임을 하면 그 읽은 책을 가지고 들었던 내 생각을 서로 이야기 나눠요. 이 책이 정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독서 모임은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아니 나는 그렇게 해석 안 했는데 막 그러면서 이 저자의 생각을 맞추기 게임을 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정답이 있고 나는 맞추어가는 알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 생각이 쌓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수님 생각은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여러 생각 중에 하나다. 근데 좀 더 깊게 생각한 사람이 말해주시는 좀 더 합리적인 논리적으로 오류가 덜한 생각 중에 하나라서 내가 매우 경청해서 들을 만한 훌륭한 생각이다 맞아. 정도로 생각해야지 절대적으로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광신도 교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생각만 맞고 여기에 위배되는 다른 생각은 틀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다른 더 뛰어난 생각을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건 다 거지 같은 생각이었다고. 잘못 배웠다고.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그럼 저 교수님 잘못된 사람이라고. 막 욕해요. 이런 게 나아요? 아니면은 이땐 이게 맞고 이 상황엔 이게 맞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지식 체계를 가지면서 내가 만나는 상황에 맞는 이론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나은 거예요. 후자가 맞다. 그래서 아까 이론과 실천도 하나의 이론에 꽂힌 사람은 하나의 이론 가지고 다 껴 맞추려고 해요. 이게 하나만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책 하나 읽고 세상을 다 이해하는 사람. 그것 중에 하나가 보편적 복지냐 이거 하나 꽂힌 사람은 맞아요. 모든 세상을 다 보편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는 동안에 중간에 비약이 나오고 논리적 모순이 나와도 못 봐요. 왜냐면 이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면 각자의 생각을 갖추어 가시는 것이 앞으로 사회복지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저건 진실일까? 아닐까? 그리고 저렇게 풀어내는 것밖에 없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을까?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나는 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뭘 쓰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앞으로도 훨씬 더 공부하실 때도 현장에 나가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